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증류수입니다. 증류수. 지금 우리가 이제 끓여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면 이 물에 뭐가 들어가 있냐? 첫 번째 뭐예요? 화학약품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무기물질이 들어있어요. 자, 물을 끓여서 그냥 먹으면, 식혀서 끓인 물을 먹으면 뭐가 없어지겠어요? 이건 없어지겠죠. 그죠? 근데 돌덩이는 안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냉각을 시켜야 돼요. 끓인 걸 냉각을 시키면 여기에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돌덩이. 그래서 이 물을 먹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걸 해보면 여기 보세요. 증류수. 증류 후에 찌꺼기도 보세요. 이게 정수기 물을 증류한 겁니다. 근데 찌꺼기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이걸 제가 돌덩이라고 그랬다. 이게 사람이 먹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이걸 먹으니까 세포에 들어가서 세포 구멍을 다 막더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게 대단한 거다.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이 건강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 없어요. 그냥 건강식품, 뭐 기능식품 이런 것들 이거 먹으면 뭐 무슨 뭐 세포가 재생이 되고 뭐 어쩌고 막 이러는데 그거 먹으면 다 날 것 같죠. 근데 먹어서 낫나요? 안 나요. 그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자연적인 걸 먹으셔야 돼요. 자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MBN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뭐 자연이나 뭐 이런 방송 프로 보면 그런 분들은 뭐 병원에서 뭐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람 이 도시에서 무슨 좋다는 건강식 다 안 먹어봤겠어요? 죽는다는데. 근데 먹어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네, 독을 안 먹고, 그죠? 있는 독을 빼내고, 그 다음에 화학약품이나 독소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18년 동안 건강을 연구를 해보면서 증류수가 최고다. 모르면 무조건 증류수 먹여야 한다. 이런 결론을 제가 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강의하는 이 타이틀들은 제가 그냥 대충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충분히 연구해가지고 제가 그동안 아는 지식으로 어떤 이해관계 없이 객관적으로 이게 맞다 했을 때 제가 이걸 제 교재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류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정수기를 쓰시려면 증류수기를 쓰셔야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네. 찌꺼기 보세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정수기 물이 이렇게 찌꺼기가 나온다니까. 정수기 해도.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 것들이 여기 45컵을 평생 먹는 거더라고요. 미국에서 학자들이 연구한 결론이에요. 네. 평생 45컵을 먹더라 이거죠. 이런 돌덩이들. 네. 가루죠, 돌덩이. 네. 그래서 이게 무기 미네랄하고 화학약품이 증류 후에 찌꺼기로 남는 거예요. 깨끗하면 뭘로 올라가요? 증기로 다 올라가죠. 증기를 냉각시키면 그게 증류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태초에는 빗물이 제일 좋았어요. 빗물이 증류수나 마찬가지거든요. 땅에서 햇빛에 의해서 증발돼서 올라간 물이 그게 증류수예요. 비.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하늘이고 바다고 무슨 땅이고 다 오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서 내려와서 그걸 빗물을 받아 먹으면 다 오염된 것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물이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면 평균적으로 우리 몸의 70%에서 80%가 물이에요. 41페이지 보시면
그 머리에도 75%가 물이고 심장도 79%, 그다음에 피도 83%, 림프도 94%뭐 이런 식으로 거의가 다 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 몸은 결국은 파동이 잘 저장이 돼요. 왜?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은 파동을 저장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생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기와 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기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공기는 뭐 우리가 이제 오염된데 그걸 피우면 되는데, 그 방법은 간단한데 물은 너무 잘못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이제 정말로 지키고 싶은 분들은 증류수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다음 장 이제 42페이지 보세요. 물은 제가 먹는 순간에 혈액에는 30초 만에 가버려요. 고달해요. 그리고 뇌에는 1분. 그 다음에 간, 심장에는 20분. 그죠? 그 다음 피부 조직에는 10분 걸려요. 이 정도로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서 이제 상담 같은 걸 하면요. 그 사람을 따뜻한 물 한 잔 대접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뇌에 1분 만에 도착해버려요, 물이. 근데 찬물을 대접하면요. 그 사람이 굉장히 민감해져요. 근데 따뜻한 물을 한 잔을 들게 하시고, 그러고 상담을 하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물은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이제 따뜻한 물 먹는 거하고 찬물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물 먹으면 이 근육이 약간 부드러워져요. 근데 찬물 먹으면 굳어버리거든요. 네. 여러분들 보세요. 저 얼음 같은 거, 그건 온도가 낮으면 그냥 굳어버리잖아요. 그죠? 물이 고체가 돼버려요. 온도가 낮으면. 그리고 물이 온도가 높으면 기체가 돼요. 어떤 게 부드러워요? 기체가 제일 부드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을 부드럽게 하려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물과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특히 여름에는 찬 거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몸의 겉에는 덥지만 속에는 더 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이 되게 중요하고요. 자, 여기 이제 43페이지 보시면 이제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이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본인이 이제 스스로 알 거예요. 생기 파동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생기 파동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사기 파동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마 목사님들은 영적으로 이제 훈련하신 분들이니까 사람 얼굴만 봐도 사실 금방 아실 거예요. 말은 않지만 금방 알아요. 저도 이 파동을 오래 해보니까 사람 얼굴만 봐도 그 사람에 대해서 대충 제가 8, 90%는 거의 맞추거든요. 근데 말은 않지만 이제 결과를 보면 똑같아요. 제가 생각한 거와 그대로 돼요. 네. 우리 지금 물이 거의 80%가 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세포도 80%가 물이고,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가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피부도 물이거든요. 그래서 물에는 파동이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동이 피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파동 읽어보면 금방 알죠. 그래서 이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건강학이니까, 우리가 이제 치료에도 관점을 둬야 되거든요. 자, 여기
우리 예로 이제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두 사람한테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은 이제 생기란 말이야, 생기. 생기파동. 그죠? 이 A와 B와 두 사람한테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자, 이 사람도 환자고 이 사람도 환자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병이 낫고요. 이 사람은 병이 안 낫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이제 파동 때문에 그래요. 파동 때문에. 자, 이 사람 몸에는 생기파동이 이게 플러스. 이 사람은 사기파동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몸에는 마이너스 파동이 나와요. 그건 금방 알 수 있어요. 다림줄로 해보군요. 금방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A라는 사람한테 플러스 파동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B라는 사람한테 플러스 파동을 보냈어요. 똑같이 플러스 파동을 보냈어요. 근데 여기도 플러스, 예수님 말씀도 플러스면 이게 플러스 두 개가 나오죠. 그죠? 이걸 우리가 공명이라고, 공명. 이 공명이 여기 플러스 두 개 2가 아니에요. 이게 20도 되고, 이게 200도 되고, 이게 2000도 되고, 이게 2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B라는 사람은 사기가 나오니까 이게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하니까 이게 뭐가 돼요? 제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성도를 보면 은혜 받는 성도가 있고 은혜 못 받는 성도가 있어요. 그거 이제 목사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사기가 쌓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안 돼요. 왜? 이런 파동의 논리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강을 자기가 고치려면 이제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어느 날 이제 암 환자가 기도원에 가서 갑자기 암이 이제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암세포가 다 없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파동의 그 원리에 의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믿는 목사님 기도로 자기가 정말로 간구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이제 구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신약에도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질병이 낫잖아요. 그게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믿음이 없으면 병 낫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양에서도 거짓 약 효과가 있어요. 배 아픈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닌 밀가루를 의사가 주는데 자기 주치의가 밀가루를 줘요. 그러면 그 환자는 주치의를 100% 믿고 있어요. 그럼 밀가루 먹어도 병이 낫는다는 거죠.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 지키는 것도 믿음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 치료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자, 다음 장 볼게요. 44페이지. 자, 식수에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경수, 연수, 생수, 끓인물, 빗물, 설수, 여과수, 증류수 이게 있어요. 근데 저도 물을 오랫동안 제가 관심도 많이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끓인 물이 그나마 좀 좋고요. 제일 좋은 게 이제 결국 증류수라고 이제 제가 생각이 들어요. 여과수는 참 좋은데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정수기가 여과수거든요. 물론 다른 물보다 증류수나 끓인 물 빼놓고 제일 좋은 게 여과수예요. 왜? 필터를 통과하니까. 그런데 이제 필터는 한계가 있어요. 바이러스나 그런 미생물이나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것들, 이런 작은 무기물들을 걸러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큰 무기물들은, 덩어리가 큰 무기물들은 걸러지죠. 근데 완벽하게 걸러지는 건 아니에요.
증류소 아니면 완벽히 걸러질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는 내용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자, 45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무기물도 결국은 이제 독소 중에 하나예요. 독소. 이제 독소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이제 또 아주 건강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소를 없애는 방법은 첫째, 안 먹어야 돼요. 독소를 먹으면 안 되죠. 그죠? 일단은 안 먹여야지. 빼내고 계속 먹어봐야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먹은 독소를 빼내야 돼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부제도 독소고, 그 다음에 화학물질, 농약이나 이런 거 독소고, 그 다음에 무기물도 독소고, 이런 것들이 다 독소거든요. 결국 건강은 독소와 싸움이더라, 이런 생각이 있어요. 결론. 건강의 결론. 그래서 독소를 빼내고, 그죠? 독소를 안 먹여야 돼. 우선은 안 먹여야 돼. 그 안 먹는 방법이 이제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다음 장 보실게요. 자, 독소를 제거하려면 지금 신문, 방송, 언론에서 식품 영양학자나 한의사나 의사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껍질째 먹으라, 껍질째. 근데 이제 그분들도 공부를 했으니까 많이 알겠죠. 그런데 자연치의 근본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분들은. 네, 그 분야는 자기가 하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건 모르거든요. 그건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연의 섭리라고 그러죠.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분들 말대로 예를 들어 사과를 그냥 껍질째 먹었다. 영양은 참 좋죠. 왜 껍질에 뭐가 묻어 있어요? 다 농약 덩어리고 방부제 덩어리죠. 그죠? 그걸 우리가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껍질째 먹으면 영양적으로는 참 좋아요. 근데 뭘 먹어요? 독소를 먹잖아요. 독소. 그래서 절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건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유기농? 누가 유기농이래요? 파는 사람이 유기농이라고 그래요. 종이 껍데기에 유기농하고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유기농이냐고. 유기농인지 아닌지 파는 사람도 몰라요. 종이가 유기농이라고 정부에서 유기농 협회인가 여기서 저기 하는데 거기서 유기농인지 아닌지 조사하나요? 돈 주면 다 붙여주죠. 네. 그 기준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부적으로 이게 유기농인지 아닌지 잘 모르거든요. 이제 다림줄 가지면 금방 알아요. 근데 이제 다림줄 안 배우신 분들은 유기농이라고 하면 유기농인 줄 알고 그냥 먹는 거예요. 저기 방송에 사고 많이 나잖아요. 네. 유기농 그냥 딱지만 붙여가지고 그냥 팔고 있는 거. 그래 유기농이든 아니든 일단 유기농은 이렇게 종류도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무조건 이제 독을 없애는 방법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독을 계속 먹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해독을 해주는 거예요. 해독을. 자, 어떤 거든지 독을 안 먹는 방법은 베이킹 소다를 쓰는 방법이에요. 베이킹 소다하고 그 다음에 EMA를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쉬우면서도 독을 안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다른 이걸 몰랐을 때는 기계를 써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기계가 또 문제가 있어요. 귀찮고 그리고 또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고장도 자주 나고 그리고 요즘 이제 그걸 안 써요. 네. 초음파 기계를 제가 추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림줄을 공부하고 나서 초음파로 사용한 거나 이거나 거의 효과가 똑같이 나요. 이건 뭐 금액도 싸고.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지 여기다가 물에다가, 그죠? 이 베이킹 소다와 EM액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사과나 과일 같은 걸 이렇게 담그라 이게. 이게 한 30분 정도 담그고, 그죠? 첫 번째 30분 담그고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씻으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넣기 전에 사과하고, 그죠? 이 사과하고 어떻게 아냐? 어떻게 당신이 도가 없으신가 아냐? 일반인들은 모르죠. 근데 저한테 다림줄 배운 사람은 다 알 수 있어요. 이 사과는 왼쪽으로 돌아요.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다림줄을 돌려보면 왼쪽으로 막 돈다니까요. 근데 여기다가 물에다 넣어서 그 베이킹 소다와 EM액을 넣어서 씻은 사과는요, 오른쪽으로 돌아요. 우측으로. 이거 우측으로 돌아. 이건 좌측으로 돌아. 다림줄 배우신 분들은 이제 이걸 이제 금방 알죠. 네. 그래서 이 베이킹 소다를 뭐라 그러지? 마법의 가루. 근데 베이킹 소다를 여기에 이제 그 식품 첨가물 용어로 써야 돼. 식품 첨가물. 베이킹 소다가 청소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이 베이킹 소다로 쓸 수 있는 게 정말로 많아요.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베이킹 소다 활용하는 게 정말로 많아요. 뭐 청소부터 욕조부터 뭐 하여튼 지방질 제거하는 거 이런 거 막 정말로 많아요. 그리고 효과도 너무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이킹 소다는 또 아까 장점이 뭐냐? 싸요. 금액이 싸요. 화장실 청소 같은 것도 정말 잘 되고요. 이 비누로 지방질 없애는 것보다 얘가 더 빨리 없애요. 네, 어서오세요. 네. 그래서 이 주방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데 베이킹 소다를 이렇게 활용하시면 정말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에는 베이킹 소다를 안 쓰고 음식물 독소 제거를 이제 할 때 EM액만 사용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금방 알아요. 다림줄을 해보면. 다림줄을 돌려보면 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EM액만 사용하는 것보다 베이킹 소다하고 같이 사용하는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 먹을 때 독을 안 먹으려면 이걸 사용하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만큼 좋은 거 없어요. 돼지고기도 마찬가지고, 뭐 사과도 마찬가지고, 뭐 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다 병에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지나면요, 다 결국 이것 때문에 병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베이킹 소다나 EM액을 사용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기물 미네랄은 안 없어져요.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농약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요. 다림줄로 이제 검사해보면 금방 아니까요. 다림줄 배우신 분들은 누구나 다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신비한 게 없죠. 네. 지금 신문 방송에서 뭐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는데 그건 증명이 안 되잖아. 그죠? 그건 이제 저 연구소에 이제 보내서
예를 들면 이 씻기 전하고 씻긴 후하고 두 개를 연구소에서 보내서 검사 결과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어떤 것든지 바로바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바나나 하나 사 먹는데 그거 뭐 농약 연구소 가서 뭐 해고 오려면 200만 원 들어요. 시간도 한 달 걸리고. 그렇게 해서 바나나 먹겠어요? 못 먹죠. 근데 우리는 다림줄만 배우면 바로바로 돼버리니까. 네. 눈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도 눈에 보여요. 다림줄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 농약 이런 게 있고 없고 이런 것도 다림줄을 해보면 눈에 안 보이는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방이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저도 뭐 자연추 제가 강의를 전문 학원만 10년 했어요. 자연추 센터만 제가 8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생기 파동을, 사기 파동을 알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눈이 나쁘고 귀가 나빠서 안 들리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세요.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 체험한 분들은 보이죠. 그런데 안 보이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파동과 유전자를 알면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 엄청나게 깊어지죠. 안 믿는 분도 이걸 배우면 믿게 돼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보이는데 안 믿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베이킹 소다와 EM액을 이제 사용을 이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먹은 독소를 어떻게 빼내야 되느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독소를 아무리 빼내도 여러분들이 계속 먹어버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독을 하자는 거죠. 먹을 때 이렇게 베이킹 소다와 EM액을 사용해서 이걸 30분 동안 물에 담갔다가 씻어서 먹으면 거의 독이 없어져요. 네. 이게 1번이고, 이제 두 번째, 그동안 먹은 거 어떻게 했냐, 이게. 네. 지금 제가 어디 강의 가면, 거기 이제 강의 듣는 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몸에 호기만이 생기고, 몸이 이유도 없이 아프고, 병원에 가서 찍어봐야 아무런 원인을 모른다 이게요. 왜 그러냐 이게. 그게 뭐냐면 결국은 독이에요. 독이 몸에 쌓이면 순환이 안 되게 돼 있고, 순환이 안 되면 모든 질병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걸 이제 풀어주는 방법이 물론 이게 마약이 아니고 약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은 안 돼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해보면 자기 몸이 회복되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연 치유라는 거예요. 약을 안 쓰고 이렇게 치유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중에 좋다는 무슨 건강식품이다 뭐다 이런 미국에서 들어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자연 치유가 아니에요. 비싸기만 하고 저도 사 먹기 비싸서 못 사 먹어요. 관절염에 좋다는 거예요. 요즘에 별개별 게 다 나와요. 제가 쭉 찾아봤어요. 저희 집사람도 관절이 안 좋고 있어요. 녹색잎 홍합 가루가 있더라고요. 그때 가격이 싸요. 녹색잎 홍합 추출 오일을 했더니 한 달 분량이 15만 원, 15만 원. 서민들이 어떻게 먹어요? 네. 근데 녹색잎 홍합 가루 그게 자연치유거든요. 사람 손에 가면 자연치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식품으로 이게 만들고 이런 거는요. 효과는 조금 빨리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걸 자연치유를 안 보는 거죠. 사람 손에 가면요.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효과는 빨리 날지 모르지만 이게 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식품을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초나 식품이나 여기에 배합 비율이 다 있어요. 그 배합 비율대로 먹어야 자연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일부를 뽑아서 먹으면 그게 일부는 좋아질 수 있지만 균형이 안 맞아요. 균형이. 그래서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 그런 원리들이 다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물직원과 해독인데 이건 이제 장성소 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소금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데 의사들은 소금을 먹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소금을 안 먹으면요, 여러분들 한번 안 먹어보세요. 그럼 벌써 기력이 떨어져 버려요. 의사들이 얘기하는 소금은 나쁜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불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9번 구워서 물을 만들어서 필터로 걸른 물죽염을 먹으라고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물죽염 많이 있거든요. 저도 물죽염을 먹고, 그리고 이 일반 죽염은 그 소금에 뭐가 들어있어요? 무기물이 들어있다고 해요. 저는 아무리 좋다는 소금도 저는 안 쓰죠. 물죽염 아니면 저는 안 써요. 우리 집사람한테 반찬할 때도 물죽염이라고 해요. 그 저도 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눈에도 뿌리고, 코에도 뿌리고, 입에도 뿌리고.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칫솔 이 자꾸 뭐 칫솔 보관하는데 무슨 기계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써보니까 소금물 있잖아요. 물죽염. 그걸 컵에다 넣고 양치한 다음에 그 칫솔을 씻어가지고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소금물에는요 살 수가 없어요. 균들이 10%짜리 팔아요. 10%짜리 싸요. 그걸 이제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다가 아침에 일어나시면 2리터짜리에 생수를 집어넣으시고 물죽염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5%로 맞추라고요. 5%. 5%가 뭐냐면 바닷물이 5%거든요. 염도가 5% 정도면 되죠. 근데 10%짜리를 생수가 죽염물이 있거든요. 그거 사셔가지고 이제 5%로 맞추시면 돼요. 5% 맞춰가지고 미지근한 물에다 해가지고 30분 안에 다 마셔보세요. 그리고 어디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설사가 막 두룩두룩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변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정상 식사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만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아니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그건 이제 자기 본인의 이제 체질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힘이 안 들면 이렇게 하시면, 지금 우리가 저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60년 동안 이 노폐물이 다 몸에 쌓여있잖아요. 그걸 빼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제가 여기 서울 강남에서 해독센터를 제가 8년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번 해독하려면 얼마 하냐면 28만 원 받아요. 근데 5번 해라고, 5번. 그러면